계절에는 다양한 컬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컬러들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고 유익한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지금 시작할게요. 자, 오늘도 색으로 소통하는 컬러리스트 제주색채연구소 이효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더 화사한데요. 네. 네, 보는 라디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검색창 JRBS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디오 온에어 눌러보세요. 저희 라디오도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 오늘 이효재 소장은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또 봄 색깔 하면 또 유채꽃 그렇죠.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유채꽃 색깔인가요? 네, 자켓이요. 오늘은 유채꽃색으로 선정해서 입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자연 색채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이지 않을까. 뭐 일부 지역이야 1, 2월에도 피지만 어쨌든 봄에 이제 관문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유채꽃이니까 네. 유채꽃 색으로 오늘은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노란 유채꽃 컬러가 아주 네. 보기 좋습니다. 저는 약간 완전 화이트긴 하지만 또 벚꽃색이라고 제가 뭐 네. 네, 여러분 강요하고 싶네요. 네. 자, 화이트와 오늘 옐로우 함께 만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색 오늘 입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컬러도 좀 보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요즘에 주말에도 날씨가 괜찮았어요. 그죠? 그렇죠. 봄이 되면 사실 어디론가 막 나들이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또 옷도 좀 사고 싶고 옷장 문을 확 열면 작년에 뭐 입었었지? 그럼요. 그때도 헐벗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여자들은 없어요. 네. 계절이 지나면 늘 입을 옷이 없는 그러니까요. 게 질리잖아요. 진짜 네, 신기하죠? 그렇죠. 사야죠. 그리고 또 집안 분위기도 좀 화사하게 바꾸고 싶다. 이런 느낌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기온이 이제 올라가고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네. 어떤 이제 그 자세라고 해야 되죠. 네, 추운 계절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다들 이렇게 했던 자세들이 이제 네. 날씨가 올라가고 기온이 풀리면서 이제 마음도 이제 오픈이 되고 네. 바람도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마음이 붕 떠서 놀러 가고 맞아요. 싶고 움직이고 싶고 이러는 기운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이 바뀌면 옷 정리도 아무래도 겨울옷에서 봄옷으로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옷 정리를 하면서 집안 청소도 대청소, 오. 봄맞이 대청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봄처럼 화사하고 환하게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는 이게 시즌이 되면 항상 이렇게 돌아오는 패턴인 것 같아요. 네네네. 자연스러운 우리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욕구에 맞춰서 조금 한번 움직여 보셔도 좋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욕구는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또 늘 고민이거든요. 뭐 컬러 맞아요. 배합도 그렇고 뭔가 지금 골라야 되는 게 있다 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 사실 집콕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더 집에 관심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오늘 좀 꿀팁 좀 주세요. 네, 요즘 TV에서도 이런 이제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집을 꾸미고 뭐 집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네.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눈으로 그런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면요. 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같이 그렇죠. 이렇게 전달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눈높이도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 참에 이제까지 이제 밀어놨던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리모델링으로 아예. 네네네. 네.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좀 가볍게 네.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홈스타일링하고 리모델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크게 리모델링과 홈스타일링 요걸 이제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약간 리모델링은 뭔가 새롭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시도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새로 들어가시는 할까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필수적으로 리모델링은 뭐 하고 들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집도 리모델링. 조금 이렇게 손을 봐서 바꿔볼까? 이제 요 범위를 조금 이제 안내해드리면요. 네. 크게는 이제 구조를 바꾼다던가, 예, 방문의 위치를 바꾸고 아니면 없던 벽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는
형태를 포함해서 네. 가구도 바꾸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구석구석 수리를 하는 이런 형태들이 크게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홈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침구류,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있는 뭐 쿠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카페트라던가, 커튼 같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이제 이런 느낌 정도가 홈스타일링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네. 두 개의 차이라면 리모델링은 전문가의 손길이 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영역이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홈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집을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유진 소장님은 또 컬러 전문가시고 또 박사님이시니까 이 컬러 관련해서 우리에게 좀 오늘 많은 꿀팁을 주실 것도 같은데요.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네네. 우리의 니즈를 얘기할 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자, 리모델링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TV에서 저희가 좋은 집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엌에 저걸 하면 좋을 것 같아. 욕실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저거는 우리 집에 했으면 너무 좋겠다. 저기에 저런 걸 보니까 우리 집도 폴딩 도어를 달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건축이라던가 뭐 건물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폴딩 도어가 가능한지, 확장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히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경우는 많은 제약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점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끌어내야 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집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제약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서 본 좋은 것들이 다 우리 집에 어울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에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떤 감성을 느끼고 싶은지, 네. 편안하고 아늑했으면 좋겠다. 혹은 호텔에 온 것처럼 좀 이렇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집이 카페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식의, 혹은 요즘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거 이제 북유럽풍 인테리어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혹은 뭐 휴양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집을 그렇게 꾸미고 싶다. 네. 요즘 또 대세는 캠핑장 인테리어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요즘에 라탄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컨셉을 정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많이 보이는 이제 인테리어 형태들은 사실 좀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인테리어 이제 하시는 이제 업체들에서 와서 얘기를 하면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감성을 느끼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요즘 그렇죠. 유행 따라가기보다 어떻게 보면 내 집이니까 내가 네. 추구하는 거 그게 뭐 올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 네. 좀 난 심플한 게 좋은지 아늑한지 좀 고급스럽게 할 건지 파스텔 톤으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북유럽풍 네. 이런 분위기로 가꾸고 싶은지 그 컨셉부터 여러분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거 관련된 또 색이나 컬러는 네. 또 다르게 쓰이잖아요. 만약에 네. 심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좀 요즘에는 이렇게 감추는 인테리어가 좀 유행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노출하는 것보다는 네네. 미니멀하게 최소한의 이제 그 오픈만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넣어두어서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은 니즈가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맞아, 그걸 원해요. 이렇게 네. 밖에 자꾸 나와 있는 게 그렇죠. 네,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색을 아무래도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계열을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일부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깔끔하다라고 할 때 이제 보통 저희가 모던한 컨셉이라고 부르는데 뭐 화이트 앤 블랙 같은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밝고 환한 느낌의 이제 화이트에서 회색을 조금 첨가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같이 연결할 건지 네. 이런 컨셉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레이 톤도 진짜 세련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네. 인테리어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늑하게 하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줄 때는 화이트 앤 블랙 같은 느낌보다는
뭐 아이보리라던가 네. 연 베이지라던가 그다음에 나무색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초록색 계열, 연한 그린. 초록색 계열 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자연에서 많이 보이는 컬러들을 집안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좀 많이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스럽게 하겠다 하면 이제 고급스럽게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요. 금속 같은 골드나 실버 같은 이렇게 금속이 있는 소재를 써서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대리석처럼 이렇게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이런 풍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화이트한 풍의 고급스러운 대리석 화이트 계열을 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조금 이제 톤이 다운된 이제 회색이나 무거운 계열의 이제 대리석 같은 느낌을 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를 많이 쓰면은 또 유리를 쓰는 것에 대한 또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풍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럽게가 많은 컬러를 써서 좀 화려하게 연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어떤 느낌의 집을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유럽풍 같은 경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은한 파스텔 계열의 어떤 색상들의 조화를 좋아하시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정도의 이제 4가지 형태 정도면 집에서 하고 싶은 인테리어 풍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컨셉전 하시고 뭐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컨셉이 달라지겠죠. 그런 그렇죠.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실 셀프로 스스로들 집들 이제 스타일링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될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그러면은 먼저 이제 홈스타일 전에 셀프 전문 네. 업체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도? 네, 그럼요. 네네. 이제 앞에서 컨셉을 정하시면요. 네. 이걸 이제 직접 셀프로 하실 건지 네네. 아니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실 건지 요 2가지. 그다음에 중간 정도는 일부는 셀프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요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셀프로 했을 때 가장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퀄리티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럴 수 전문가가 있죠. 한 것보다. 그렇죠. 당연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면 이제 시간과 노력을 좀 많이 줄이실 수 있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은 이제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반면에 비용이 좀 많이 업체들마다 들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떤 소재나 어떤 디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점이라고 전문가가 할 수는 네. 없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감안하셔야 될 단어지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네. 부분은 또 저도 한번 제가 뭐랄까요, 대리석 같은 걸 좀 붙여봤는데,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길 건 맡기고, 내가 네.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홈스타일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또 간편하게 이 봄에 바꿀 수 있거든요. 네네. 자, 홈스타일링 좀 잘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이제 주부님들, 그 다음에 이제 1인 이제 가구들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홈스타일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컬러를 기준으로 분위기를 정하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수많은 스타일링 제품들을 보면 무엇을 사야 될지 막상 거기에 가서 결정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너무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좋을지 이렇게 매칭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컬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비슷한 색 혹은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계열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영어로는 톤온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주 연한 노란색, 흰색에다가 노란색 몇 방울 정도 타면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 나오겠죠. 네네. 그런 아이보리색의 이제 벽에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밝은 베이지 계열을 이렇게 쓴다면 요거는 이제 같은 노란색 계열의 밝고 어두운 거 중간색 차이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좀 초록색이 많다. 그래서 나는 초록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주 연한 연두색에서 그 다음에 조금 진한 네. 연두색 요렇게 해서
한 가지 색을 연한 거, 중간 거, 어두운 네. 거, 그 다음에 선명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배치하면 배열을 하면은 네. 통일성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파락률이 없는 거죠. 방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죠. 같은 색깔의 톤온톤으로 그렇죠. 이렇게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시면 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거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제 소파가 네. 베이지 컬러다 네. 그러면 그 소파와 비슷한 컬러들을 이렇게 밝고 어두운 걸로 배치하면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톤 인톤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비슷한 용어죠. 비슷한 분위기의 컬러라고 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파스텔 톤들이 톤인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밝은 정도, 그 다음에 선명한 정도가 다 비슷해서 비슷한, 네. 연한 노랑, 연한 초록, 연한 블루, 네. 연한 핑크, 네. 연한 보라 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각각의 여러 군데 써도 네. 같은 톤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맞출 수 있어요. 다른 색이지만 그렇죠. 연하게 같은 파스텔 톤이니까. 네. 네.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강조 배색, 액센트 배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집이 무채색이 전반이다. 그러면 포인트를 오늘 좀 봄이라서 하나를 주고 싶은데 무슨 어떤 걸 색 줄까요? 포인트로 주면 좋을까? 네. 그래서 봄이니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을 포인트로 주고 싶다. 그러면 뭐 화장지 케이스, 네. 그 다음에 뭐 화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쿠션, 음. 요런 이제 작은 면적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네. 무채색의 이제 포인트로 포인트가 활용할 수 되죠. 있는 거죠. 아. 어떤 분은 그거를 핑크를 쓰실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민트색을 쓸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한 빨강색이나 주황색, 저희 감귤색 같은 거는 굉장히 색이 선명한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색을 집 전체에 사실 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눈도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을 작은 이 소품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시면 포인트도 되고 그때그때 손쉽게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이분도 색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던 분 우리 5487님께서는 첫날 일산소 컬러 스토리 할 때 쨍한 초록, 핫핑크 네 이런 거 성격 유형 여쭤봤다 열혈 애청자인데 이분은 휴일에 나들이 갔다 오면서 사진을 인증샷 보내주셨거든요. 와, 봄 느낌이 물씬 나네요. 우리 아이가 또 핑크를 좋아하는군요. 핑크 옷을 입고 찍은 보로맛에서 찍으셨군요. 네, 근데 배색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초록색과 핑크는 사실 반대색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색을 놓으면 굉장히 대비가 되고 비슷한 톤으로 지금 연출을 하셔서 네, 반대색 배색을 굉장히 잘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요. 가정에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초록색에 핑크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포인트가 되는 것도 네네네. 예쁘고요. 또 나무색도 그렇고 의상도 너무 잘 입으셨네요. 네네네. 하얀 그 기본 색깔에다가 핑크를 좀 포인트를 줬는데 이분은 약간 톤온톤으로 네, 색깔을 좀 주셨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컬러만 잘 활용해도 같은 옷이라도 다른 느낌을 선사할 수 있고 집도 다르게 표현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서 오늘은 좀 어떻게 좀 꾸미면 좋을지 팁을 좀 드렸는데 자 다음 주에도 2탄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내용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컬러를 가지고 비슷한 색으로 연출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색이지만 분위기가 똑같은 톤이라고 이제 같은 톤의 색들로 연출을 하시면 네. 손쉽게 홈스타일링 하실 수 있고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집에서 느끼고 싶은지 감성을 정하시면 컨셉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조금 손쉽게 방향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집집마다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은 나무색이 좀 많아요. 혹은 저희 집은 뭐 이렇게 구옥이라서 이런 분위기다. 혹은 저희는 되게 아파트인데 이렇게 다 비슷한 구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연출하는 걸 도와드릴까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더 얘기해 주시면 네네네.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첫 시간이니까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상 속 컬러 스토리 우리 제주색채연구소 이효주 소장과 함께 이 컬러의 비밀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